집안이 온통 아기 기저귀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다. 나는 쌍둥이를 키워야 했던지라 남들보다 물리적으로 소비가 2배였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신생아 육아를 한꺼번에 겪어야 했다. 신생아 육아 1년여 동안 나는 정말이지 육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가족의 화평을 위해 나라는 개인을 없애야 하는 시기였다. 모든 상황은 창살 없는 교도소와 같았다. 일상생활 전체가 쌍둥이 육아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던 시기였고 안 자는 아기들이 겨우 잠드는 1시간가량 틈새 휴식 시간에는 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육아용품을 사들이고 또 사들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쓸데없이 소비욕이 활활 불타올랐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밖에는 스트레스를 떨쳐낼 돌파구가 딱히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매일 세일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어 있을 때마다 어차피 쓸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에 계속 쇼핑카트에 담아두었다가 결국 구매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쟁여두기를 반복했고 온 집안은 신생아 기저귀 천지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자라 어느새 기저귀 단계가 올라가야 했을 때 이미 사둔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속이 상했지만 내가 저지른 일이었기에 감내해야 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돌을 지나 제법 육아에 단련된 근육이 생길 무렵 나는 집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틈틈이 주말이면 옷장부터 냉장고, 침실은 물론 아기 용품으로 가득했던 거실, 서랍장 구석구석까지 정리했다. 그렇게 천천히 꾸준히 하루 또는 주말의 시간을 쪼개 집 정리를 하면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들이면서 얻는 단타 같은 평정심보다는 비우며 얻는 홀가분함이 더 오래가고 더욱 기쁘다는 사실을 말이다. 집 정리를 하다 보면 물건들이 재발견된다. 예컨대 옷장 정리를 할 때면 옷의 품목과 디자인, 그리고 어떤 색상의 의류가 있는지 비로소 보인다. 그러니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옷을 사들이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중복되는 아이템이나 옷들을 사지 않게 된다. 옷을 정리하면서 나는 겹치는 품목이나 디자인이 비슷한 옷을 2벌, 3벌 발견하게 되면 모아두었다가 벼룩시장이나 주말 장터에서 팔곤 했었다. 그로써 덩달아 아주 작지만 부수입이 생기기도 했으니 나로서는 정리가 주는 일석이조의 마법이나 다름이 없었다. 중복되는 각종 육아용품이나 개인 의류, 이미 다 본 책들은 상태가 좋은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로 분류했다. 그러고는 주말 장터나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나보다 더 필요한 분들께 드림하거나 저렴하게 재판매하곤 했다. 그런 경험과 시간 덕분에 물리적으로 집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다른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 확보되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뿌듯함과 기특함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나는 일종의 일상 속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돌파구를 좋게 선순환시킨 것 같다. 그야말로 일상에서 비움의 미학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나는 소비 심리학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소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깊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딘가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노출되어 있거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무계획적인 낭비를 많이 한다고 한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정심이 강하며 소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 모름지기 마음이 편안해야 절제된 소비도 미니멀리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마음 상태가 평온한 사람일수록 심플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자산가라 불리는 이들은 이미 소비 절제가 일상에서 공기처럼 습관이 되어 있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에는 아예 마음조차 내주지 않는다. 이는 그냥 배고프면 무언가를 먹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삶의 패턴이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남의 기준에 흔들리는 일이 없고 흔들릴지언정 잦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소비 예산을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삶의 방향과 속도가 좀 더 순조롭게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한 채의 욕심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욕망이나 욕심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욕망이 향하는 대상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저 타인이 세운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들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고 해서 불안 심리가 조장되어 우리 아이도 안 되는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급의 반 이상을 소비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를 잘 돌이켜 봐야 한다. 남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마시는 건지, 정말 나도 스타벅스 커피가 좋은지를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능력 대비 과다 지출하는 소비 심리는 낭비 폭탄을 마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안을 이기기 위한 소비가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즉,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불러온다는 얘기다. 욕망은 잡초와 같아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 계획에 없던 물건을 수시로 충동구매하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 같다. 무력과 소유욕으로 얻는 단기간의 기쁨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원피스 한 벌을 샀다고 해서, 화장품 하나를 싸게 득템했다고 해서, 비싼 케이크 하나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확행으로 먹었다고 해서 좋지 않았던 상태가 깔끔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 말이다.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즉, 소비로 인한 소유욕으로 단시간에 마음을 만족시키는 행위는 정작 내가 욕구불만을 느끼는 근본적 본질적인 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 인스턴트식 안정감을 되찾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며 위로를 얻으려 하기보다 내면의 평정심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그래서 비움의 미학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100달러를 벌기보다 1달러를 아껴라. 워런 버핏이 한 말이다. 정말 그렇다. 빈자와 부자의 돈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실히 한 끗 차이다. 그 한 끗에 시간이 붙고 그 차이가 만들어진다. 즉, 작은 돈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와 가난을 가르게 되는 것이다. 부를 잃은 사람들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은 돈도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할 줄 안다. 수중에 몇 푼의 돈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푼돈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푼돈이 모이고 모이면 목돈이 되지만
반대로 푼돈을 수돗물 틀어놓듯 흘려보내다 보면 작은 돈마저 잃어버리게 되니 큰 돈이 모일 리 없다. 그렇기에 지금 1,000원을 쓰지 않는다면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하면서 꽉 차 있는 냉장고 안의 식재료로 근사한 집밥을 만들어 먹는다면 습관적으로 하던 외식에 드는 비용을 일정 수준 절약할 수 있다. 중식당에서 4인 가족이 자장면 4그릇과 탕수육 1그릇만 시켜도 대략 5, 6만 원 정도가 든다. 이 금액을 한 달에 4번 소비한다면 2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외식비를 아끼기 위해 꼬박 집밥을 해먹는 노력이 가정경제에 얼마나 값지고 든든한 일이란 말인가. 일상적인 소비에 절제를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은 푼돈도 목돈으로 잘 키워낼 수 있다. 푼돈을 관리하고 낭비를 절제해야 목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푼돈을 쓰지 않고 모아본 사람만이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모을 수 있다는 말은 진리다.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없어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푼돈 재테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되도록 덜 후회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렇기에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소비로 꾸준히 좋은 습관을 쌓아 나갈 것이다. 건강한 경제관념과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한 실행력까지 붙는다면 그래도 덜 불안한 삶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돈과 삶, 이 둘을 잘 지켜내는 진짜 어른으로 나는 살고 싶다.